안녕하세요. 번외자 시사TV 번외자입니다. 오늘은 국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과 제명시킨 장동혁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월 29일 국힘 최고위에서 한동훈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은 I'll be back이라는 짧은 기자회견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 근거로서 이번 최고위 의결 이전에 윤리 제명 결정이 있었죠. 그 권고안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때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전체의 여론은 적절하다가 33%, 적절치 않다가 34%였습니다. 사실 이런 정치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결정이 일어나면 동정 여론이 일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뭐 적게는 6대4, 많게는 7대3, 8대2 이런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고 이 여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치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은 이렇게 비등한 여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치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국민 여론이 뒷받침 못하니까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국민 전체의 여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국힘 지지층 내부의 여론 아닙니까? 이건 더 처참해요. 국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적절하다가 48%, 적절하지 않다가 35%입니다. 13%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거는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과거 그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배신자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니까 그 이후에 국힘에서 어떤 공직도 맡지 못했잖아요. 한동훈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동훈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굉장히 커요. 이 한동훈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높지 않아요? 뭐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답변할 때 너무 깐죽거린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거 갖고 막 국회의원하고 깐죽거린다는 말 갖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거 갖고 편의점 이런 밈이 돌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은 사과하지 않고 자기의 조금의 어떤 그 긍정적인 면은 너무 지나치게 부풀리는 성향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니, 국힘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해제할 때 적어도 지도력이 있다면 50명 이상은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명이에요? 18명이에요. 그것도 이 사람이 민주주의나 헌법을 위해서 데려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비상계엄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국회로 파고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윤석열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제가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에서 18명 데리고 이렇게 국회로 파고든 것을 자랑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적어도 50명 넘게 데리고 왔다면 자랑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내란 이후에 얼마나 갈팡질팡했습니까? 한덕수하고 무슨 공동정권을 만든다는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했어요? 윤석열하고 대화해 가지고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얘기하면서 탄핵을 갖다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왔다 갔다 했잖아요. 탄핵을 한다 안 한다. 하루에도 몇 번 변한 걸 국민들이 많이 보고 '이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는구나. 이런 사람에게 큰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여론이 바로 아까 그 제명하는 데도 동정 여론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도자 스스로의 인성과 그리고 직관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한덕수하고의 그 공동정권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직관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헌적인 내용 아닙니까? 헌법에 대한 직관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질서 있는 퇴진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무슨 대통령을 형해화하고 자기들끼리 공동 정권을 내세우는 그런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헌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직관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인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어쩌면 직업병인지 아니면 뭐 그게 어렸을 때부터의 자기의 인성인지 모르겠지만 검사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스러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징은 뭐예요?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면 범죄자들한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발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기 가족이 잘못됐다, 자기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통 크게 "아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통 크게 사과하고 끝낼 일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됐죠? 윤리위원회에서 IP 2개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한 게 "내가 우리 가족이 했다. 안 했다." 이걸 아주 소상하게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밝히면 국민들이 '아 당신 말이 맞다. 납득이 된다.' 이렇게 될 텐데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통 크게 사과한 게 아니라 송구 뭐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사과를 안 해요. 끝까지 사과를 안고 뭉개고 이러다가 결국 내란을 일으킨 사람.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검사스러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사과를 안 하게 국민을 갖다가 높이 받들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를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을 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다.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이런 제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여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프레임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이 사람이 또 뭐 어떤 선거에 나와서 30%뭐 이런 식으로 나올지는 몰라도 그 선거에서 이수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좀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이 사람이 뭐 선거에 나서든 뭐든 좀 언급을 앞으로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한동훈에 대해서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저는 예측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이 뭐 어떤 짓을 하든 뭐 일부 그 지지 세력을 데리고 뭐 언론에 나오든 뭐 저는 큰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또 이 사람이 뭐 그나마 뭐 탄핵의 내란에 있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수의 어떤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뭐 보수 언론이라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 좀 그만 좀 물러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인간들이 윤석열 지지해 가지고 지금 이 내란까지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엔 또 한동훈을 지지하고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원로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보수 원로라는 인간들 한동훈 지지하는 거 저는 전혀 다루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실명, 이름도 언급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동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을 제명시킨 장동혁은 어떤가? 이 사람을 보면 좀 코미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옛날에 그 봉숭아 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때 이차원 씨가 맥락 없이 나타나 가지고 "배트맨!"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웃겨 가지고 굉장히 재밌어 했는데 이 사람 그 정치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재밌는 게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무게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 부정적인 서사가 입혀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맥락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맥락 없이 단식을 합니다. 명분도 없고 맥락도 없어요. 그러더니 탄핵당한 어떤 인사가 와 가지고 "이제 좀 단식 좀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뭐 1 초도 안 돼 가지고 그만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맥락 없는 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보수의 어떤 정치적인
책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정치공학으로 큰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책사를 자처했던 엄상록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치공학을 하려니까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물리쳤는데, 왜냐면 일부 승리는 할 수 있어도 그런 정치공학을 하는 사람이 큰 정치를 이겨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번에 이 그 보수 세력의 이런 그 국힘 계열의 이 퍼포먼스를 보면 그런 아주 저급한 정치공학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코미디 수준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맥락 없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서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치인에 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부정적인 서사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의해서 국민들 여론이 좌우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서사가 입혀지면 이것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장동혁이가 이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그 한동훈의 그 제명에 있어서 윤 어게인 세력에 굉장히 지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윤 어게인 세력을 단절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중도층에게 어떤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윤 어게인과 단절을 하지 못하는데. 중도층은 특히 중도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국힘에 아주 처참할 정도예요. 중도층이 보수를 지지한다, 중도 보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결국은 보수에다가 투표를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그 잘못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제가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도 헬기 소리가 떠오르고 국회에 침탈하는 계엄군이 떠오르면, 아유, 그리고 그것과 단절하지 못하는 이런 장동혁의 행태 같은 게 떠오르면, 아유, 또 여기다 투표했다가는 나중에 윤석열, 김건희 사면되는 거 아니야? 아유, 그건 안 되지 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도 보수층은. 그러니까 이 장동혁은 중도 보수층에 호소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한때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시선을 보는 사람이 아까 높지는 않지만 적어도 뭐 10% 내외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장동혁에 대한 강력한 비토 정서를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을 제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지만 강력한 비토 세력이 있으면 정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비토 세력이 자기의 지지자, 즉 뭐 한동훈 같은 사람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도자로 내세울 수는 없어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나 이 한동훈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끌어내릴 수는 있어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동훈을 올릴 수는 없어도 장동혁이를 끌어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의 미래도 절대로 밝지가 않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정치를 그만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저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와 논리적인 토론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